5060이 꼭 챙겨야 될 3개의 통장이 있는데요. 이 3개의 통장을 잘 관리하면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한 10년 지나면은 엄청납니다. 2천만 원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활용해도 똑같이 일반 계좌에 저축한 사람하고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거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 나이 제한 없이 5060도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통장이 있다던데 어떤 통장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박 통장하면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 많습니다. 청년들한테 뭐 정부 기여금도 주고 그런 게 많은데, 나이 제한 없이 300%까지 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라는 건데요.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납입액의 3배를 정부가 지원금으로 또 주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30만 원을 국가에서 따로 또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적립을 하면은 원금은 360만 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려 1,08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정부에서 준 것만 해서 3배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희망저축 2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는 안 주고 100%만 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10만 원 내면은 10만 원 정부에서 더 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넣는다고 하면은 3년간 36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돈 360만 원 해서 720만 원 플러스 금리만큼 이자를 더 받겠죠. 엄청난 상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지 주는 거지, 일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또 대상이 안 되니까, 이런 거 만약에 주변에,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 가입 자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여러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주변에 계시다면 반드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이 너무 크니까 꼭 알려주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월급 수준으로 보면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노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월 소득이 한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이하이니까 이 경우도 굉장히 적은 케이스죠.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적으신 아마 노년층이 많을 것 같은데, 노년층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희망저축 계좌를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겠다.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 있으시죠?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인증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잡하시면은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관련 서류 이런 것은 주민센터 가시면 알아서 다 정리해서 주실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잘 알려주셔서 그냥 주민센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대상이 되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60 세대가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주변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50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60대 초반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어떤 뭐 재테크나 좀 돈을 더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나이가 인제서 뭘 하겠느냐,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득이 예전처럼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저희의 할아버지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 한 70대, 60에서 70대 되시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세 이상 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제가 50대인데 50대는 아마 100살 이상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세로 만약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100살까지 살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퇴직하는 연령은 이제 50대란 말이죠. 그럼 아직도 반이 남았는데, 반 동안 내가 어떤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대 아니라 60대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퇴직하면은 소득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럼 집에서 놀고만 있느냐? 대부분 또 일을 하시거든요.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재취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소득을 얻어서 저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로 생활비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5060이 늦지는 않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지금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이거든요. 68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그 노후 생활 보장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60에서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좋겠다. 국민연금의 부족금을 여기서 좀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5060 세대들은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있거든요. 부동산에 많고 현금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만 있고 현금 자산이 별로 없으면 생활비 어떻게 쓸 겁니까? 뭐 부동산을 쪼개서 팔아서 그걸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가계 중에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금 자산 비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금 자산 비중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 계좌에 계속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금융자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조금이라도 그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5060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도 안 했더라도 반드시 연금 계좌에 단돈 10,000원이라도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60이 꼭 챙겨야 할 절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5060이 꼭 챙겨야 될 3개의 통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세 통장입니다. 연금저축, ISA, IRP인데요.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은 퇴직하거나 그러면은 소득보다, 들어오는 소득보다는 지출이 부담이 되죠. 소득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줄어든 소득 대비 지출은 여전히 많으니까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줄여야 될 것이 하나가 세금이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득이 없을 때는 점점 더 그게 부담이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이나 IRP, ISA는 세금이 없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과세가 이연된다. 과세 이연된다는 말은 세금을 늦게 내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 후, 20년으로 늦춰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대출이자를 지금부터 내야 되는데 만약에 대출이자를 10년 후에 내도 된다, 20년 후에 내도 된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대출이자 낼 돈을 굴려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낸다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 20년 후에 낼 때 세금도 더 줄어집니다. 저율과세. 세율이 지금 내면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3.4%로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연금소득세로 나중에 내게 되면 3.4%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율도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IRP인데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600만 원보다 더 많은 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있는데 세액공제가 더 연금저축보다 더 많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에 만약에 600만 원 가입하고 있으면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없는 상태에서는 IRP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 있다 그러면 IRP에서는 300만 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ISA는 비과세 통장이라고 했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자가 없는 거, 그리고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고, 그 다음에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손익통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통장을 잘 관리하면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한 10년 지나면은 한 2천만 원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매년 한 148만 원 정도 환급 효과가 있고요. ISA 같은 경우도 비과세 부분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6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활용해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똑같이 일반 계좌에 저축한 사람하고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5060이 만약에 이런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상품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거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연금 세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만 원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금 저축으로 하고요. 그다음 타이거 미국 S&P 500 해가지고 미국 지수에 또 한 25만 원 정도 투자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고채에 한 25만 원 IRP 계좌에 넣고요. 그다음에 SK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25만 원 ISA 계좌에 넣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코스피 200이나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론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위험할 수가 있죠. 1, 2년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요. 30년 기준 평균을 봤더니 연 8%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S&P도 30년 기준으로 한 8.5% 정도 수익을 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100 같은 경우는 한 연 13%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 한 10% 정도가 넘었고요. 미국 S&P도 10%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좋아서 좀 높기도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지만은 우리나라 지수, 그다음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일 우량 주식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200개 종목이 부도나지 않는 한 내 돈이 다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S&P계 기업, 우량한 세계적으로 우량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채권, 국고채 우리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한 국채 투자에서 못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한 25만 원. 그다음에 리츠는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에 한 25만 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자산 3분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코덱스 200과 그다음에 S&P 500에 투자하는 건 주식이잖아요. 주식에 한 50%. 그다음에 국고채 10년짜리 든 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한 25%. 그다음에 SK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25%.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 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부동산이 좋을 때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 자산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깨지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 있고 부동산이 깨지고 주식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한 5년, 10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세 자산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최소 목표 수익률을 연 5%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 생각에는 5%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2025년 기준 연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68만 원 가지고 우리가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은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30년 동안 300만 원씩 매월 적립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300만 원, 1년도 아니고 300만 원을 30년 동안 한다. 이건 힘들 겁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200만 원을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10년만 적립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보통 직장 생활을 30년에서 40년 정도 하거든요. 그 40년 동안 계속 100만 원씩 적립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괜찮은 1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나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력은 하나 해야 됩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노력은 하나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연금 2배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30년은 못 하더라도 10년 동안 100만 원은 한번 적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적립한 돈을 바로 10년 후에 바로 찾으면 안 되고 70세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퇴직자들 대상으로 그 조사된 걸 보니까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바로 노시는 게 아니라 한 71세까지 나는 일하겠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70세 정도부터 연금을 수령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7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많이 소득을 많이 벌어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그걸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 70세가 넘어가면 좀 소득이 진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연금을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10년간만 100만 원씩 적립해라. 매월. 그리고 연금을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바로 빼가지 말고 70세부터 수령해라. 요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세부터 시작한다 그러시면은 5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서부터 바로 수령하지 말고 바로 해약하지 말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 형태로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수치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10년 적립한 경우, 제 표에서 지금 수치로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씩 10년씩 적립하는데 연평균 수익률 한 5% 정도로 만약에 운용을 한다. 제가 조금 전에 한 5%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렸죠. 한 5% 정도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적립하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매월 100만 원씩 넣으면은 10년 넣으면은 원금은 1억 2천인데 10년 후 60세가 되면 연평균 5% 수익을 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찾지 말고 10년 더 기다렸다가 70세부터 찾으면은 70세가 되면 그 돈이 2억 5천만 원이 되거든요. 연간 5%씩 계속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되면은 무려 30년 동안
매월 133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68만 원인데 133만 원 받으면 지금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한 2배 정도 되고요. 만약에 7%로 운용을 한다. 7%로 운용을 하면은 매월 219만 원씩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00만 원씩 10년은 납입을 해야 된다. 요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50세부터 이걸 지킨 게 아니라 40세부터 내가 넣었다. 40세부터 50세까지 딱 10년 동안 넣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50세 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원금만. 근데 5% 운용 수익률을 감안하면은 50세에 1억 5천이 되고요. 60세 때도 안 찾아요? 그럼 2억 5천이 되고 70세부터 제가 연금 받으라 했죠? 70세가 되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월로 환산해 가지고 30년 동안 내가 얼만큼 받을까를 계산하면은 217만 원이 나옵니다. 5%로 운용한 경우 217만 원, 7%로 운용하면 431만 원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찾지 않고 10년 정도 또는 20년 정도 참았다가 그걸 월 수령으로 받으면은 월 백신은 1억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월 수령금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100만 원씩 넣다가 3년 넣다가 그만두고 5년 넣다가 그만두고 그러는데 나의 노후를 진짜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직장 생활 30년, 40년 중에 10년 동안은 반드시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꼭 적립하고 70세에 수령하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우셔서 실천하신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에다가 이런 거 합해서 나중에 노후연금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노후가 불안하지만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가르쳐 드리고요. 그러면 한 연평균 7%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세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 정도 저는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 정도 내려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상품에 가입을 해야겠죠. 지수보다는 좀 더 성장성 있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성장성 있는 상품에 투자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코덱스 반도체, 요즘에 AI와 관련해서 반도체 굉장히 한동안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코덱스 반도체에 한 25만 원,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AI 관련된 거 우리나라 주식일 수도 있지만 또 미국 주식이 잘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 25만 원,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쪽 종목들이 굉장히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 25만 원, 그리고 우리나라 플러스 고배당주,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쪽. 그래서 반도체하고 고배당주는 우리나라 주식이고요. 코덱스 AI하고 나스닥 100, 요것은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한 반반 정도 해서 가져가면은 연평균 7%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년, 2년, 3년 내에 그런 수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은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보시면은 10년 기준, 20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분명하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투자하시면은 틀림없이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7%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 이상 날 것 같은데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한 7% 정도 추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7% 정도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세부터 430만 원 정도 월 수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더 빨리 시작하라. 지금 40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되고요. 60대이신 분이라도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지. 지금 이제 뭐 나이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가정하에 아직도 30년, 5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퇴직금이 없는 분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있죠.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죠.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직장인처럼 자영업자도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은 직장인 못지않은 그 연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에 넣으시면은 직장인들이 퇴직금 적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노란우산공제가 좋은 점은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까지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공제 600만 원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것을 세금 환급된 절세 효과로 보면은 연간 15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10년 정도 되면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고 또 한 가지 노란우산공제 내가 적립할 때 좋은 것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압류 딱지 같은 거 붙죠. 법원에서 빨간 딱지 해가지고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에 들어간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채권 분리행으로 어떤 은행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하더라도 이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재기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희망장려금이라고 해서 최대 36만 원까지 또 지자체에서 또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월납유액의 한 150배 정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재해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됐다 그랬을 때 내 월납이 100만 원이다. 그럼 1억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해보험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만들어줍니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돈을, 그 보험료를. 그러니까 나는 보험료를 안 내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또 혹시라도 뭐 풍수,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다거나 상가가 무너졌다거나 했을 때 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이자로 받을 수 있어요. 무이자로.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면은 반드시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국가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씩 넣는 게 좋으냐? 요거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직장인들이 평균 월급 정도로 받아가지고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은 그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2억에 맞출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 월 25만 원씩만 넣으시면 됩니다. 월 25만 원 여러분들 저축하시잖아요. 그것을 일반 적금 말고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퇴직연금 쌓듯이 그렇게 노란우산공제로 계속 25만 원씩 넣으시면은 30년이 되면은 그 납입 원금은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자율 연 3%로 가정했을 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소득공제 600만 원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소득이 한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절세 효과가 30년 동안 한 4,1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정도 사업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한 7,3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면은 퇴직금으로 한 1억 7천에서 2억 이상 정도의 퇴직금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적금보다 2년, 3년짜리 적금보다 노란우산공제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욱입니다. 저는 송영욱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관리, 은퇴관리, 그다음 투자, 재테크 관련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책 쓰고 강의하는 일이 대부분의 일이고요. 저도 퇴직을 해서 저 자신의 자산관리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아주 알짜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영욱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영욱TV에서 2026년 전자책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요, 2026년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꼭 담아야 할 투자 상품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중간에 만화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책 받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송영욱TV 구독하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책 신청, 그 syok123@daum.net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전자책 신청한다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이메일로 제가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26년 굉장히 격변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2020년 굉장히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